안녕하십니까, 이내오 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나라 포퓰리즘 법률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1989년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 법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 포퓰리즘 법률이 얼마나 큰 폐해를 갖고 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9년 12월 달에 이 법률이 통과되자마자 2개월 만에 빈곤층 세입자 17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이 17명이라는 것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통계에 잡은 인원만 그렇다는 거고, 실제로 통계에 잡히지 않은 인원까지 포함하면 엄청나게 많은 빈곤 세입자가 이 법률 때문에 자살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자살한 사람뿐만이 아니고 1989년 12월 달에 이 법이 통과됐으니까 1990년 1년 내내 빈곤 세입자들은 집에서 쫓겨나서 거리로 내몰리는 그런 현상이 거의 1년 동안 계속됐던 희대에 남을 최악의 포퓰리즘 법률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요즘 포퓰리즘 법률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포퓰리즘 법률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1989년 법률안이 이 법률이 개정되고 나서 한 6개월 후에 신문에 보도됐던 내용을 간단하게 보시는데요. 1990년 4월 10일 40대 가장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아내하고 그 다음에 애들과 함께 동반 자살을 했다거나 또 2달 남짓한 기간 동안 17명의 세입자들이 잇따라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자살 도미노로 이어졌고,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는 이들을 기리는 희생 세입자 합동 추도식도 열리는 그런 것들이 이 당시에 신문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포퓰리즘 법률이라고 하고, 또 이 법률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당시에 국회 의석 구조를 보면 노태우가 소속된 민정당이 125석을 갖고 있었고, 김대중이 이끌던 평민당이 70석, 그 다음에 김영삼이 이끌던 민주당이 59석, 또 김종필이가 이끌던 신민주공화당이 35석을 갖고 있는데, 이때는 6.29 직후이기 때문에 야당세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여당이었던 민정당 125석이 오히려 과반이 안 되는 여소야대 의석을 갖고 있었다. 이것을 일단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1989년에 개정되기 전에 이 조항하고 개정된 이후의 조항을 보시겠습니다. 우선 개정 전의 조항은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에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요런 규정이 있었는데요. 이 당시에 이 규정이 있거나 말거나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은 1년 단위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1년마다 임대차 계약을 계속 경신해야 되기 때문에 세입자로서는 좀 부담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대중 중심의 평민당은 이것을 이제는 2년 기간으로 이렇게 보는 걸로 하자. 그러니까 2년 미만의 계약 내용이라면 2년으로 보고, 그래서 세입자들은 매해마다 계약을 경신하는 부담을 덜 수가 있도록 하자. 이것이 바로 1989년 12월 달에 개정됐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2년 미만으로 계약서에 되어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2년으로 보고, 그래서 임대차 계약은 2년마다 경신되는 걸로 이렇게 개정을 한 거죠. 그런데 이 개정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김대중과 평민당은 이 2년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시민들에게 우리가 바로 서민을 위하고 힘든 사람을 위하는 그러한 정당이다 라는 이미지를 어필할 수 있었고, 많은 가난한 사람들, 세입자들은 이러한 표면적인 이러한 것을 보고 상당한 지지를 보낸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임대차 계약 기간 2년 연장은 그전부터
법조계나 정치계에서 상당히 논의가 이루어져 왔고 그래서 이것은 2년 정도로 변경해야 된다라는 공감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평민당과 김대중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많은 법학자와 경제학자들은 지금 당장 이 법을 개정하게 되면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주장해서 이 법이 곧바로 개정되는 것을 반대했는데요. 이때 김대중하고 평민당을 중심으로 이 반대자에 대해서는 요즘 말로 치면 수국골통이라는 이미지를 갖다 붙이고 또 지배층을 옹호하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 반대했던 사람들은 2년으로 연장하는 것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니고 지금 곧바로 2년으로 연장하게 되면 결국에는 못 사는 세입자들만 엄청난 피해가 예상이 된다. 그래서 어떤 걸 보완한 다음에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해서 주장을 했지만 김대중과 평민당은 다른 야당인 김영삼 민주당 이런 당과의 차별성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적극적으로 서민을 위하는 정당으로 어필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무리하게 통과시켰습니다. 오늘날 민주당은 이 김영삼의 민주당이 아니고 김대중의 평민당이 오늘날 민주당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법안이 이 개정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의 근거를 들어보면 기존의 임대차 계약을 해오던 사람들이 큰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규정을 마련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큰 피해를 본다. 그래서 이 소급되는, 그러니까 지금 개정되는 이 사항이 소급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제를 마련해야 된다. 이거 하나 하고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 대해서 일정한 규제를 마련한 다음에 이것을 통과시켜야 된다. 이것이 이 당시에 반대했던 사람들의 근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근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배층을 대변하는 구세력이라는 이름으로 비난하고 몰아붙인 결과 이 법은 통과된 거죠.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고 하면 그 당시까지의 임대차를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날부터 2년간 못 올릴 임대료를 바로 그날 올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임대차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졸지에 하루아침에 임대료가 엄청나게 올라버린 그 임대료를 지금 당장에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닥친 거죠.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대로 기존의 임대차 계약을 2년으로 본다라는 그런 소급 규정을 뒀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오로지 자기들의 어떤 서민과 관계된 서민을 위한다는 그런 이미지 속에서 급하게 통과시켜버리기 때문에 곧바로 빈곤한 세입자에게 그대로 폐해가 바로 닥쳐버린 거죠. 그리고 또 임대료를 일정한 수준으로 이렇게 이 법이 통과됐을 때 임대료를 일정한 수준으로 인상을 시키면 거기에 대해서 임대인에 대해서 적절한 규제책을 이 법에서 마련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임대인은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 2년 동안 이제 못 올리게 되니까 지금 당장에 임대료를 올려버리고 거기다가 기존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소급표를 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임대료를 인상을 시킨다 하더라도 법적 규제를 할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법안의 어떤 폐해가 정말로 빈곤한 세입자에게 그대로 전가가 되어버리는 바람에 세입자들은 하루아침에 이 상승된 임대료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건물에서 쫓겨나는 꼴이 됐고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거나 정말로 거리에 나앉게 되는 그런 상황이 1년 내내 계속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정부에서는 이거는 세금 쪽에서 이제 국세청 쪽에서 압력을 가해서 점차 이러한 어떤 폐단을 좀 줄여가긴 했는데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거리에 나앉게 된 이후에 어떤 대책이기 때문에 그 폐해는 회복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1989년에 12월달 개정된 이 주택임대차 보호 법률이 우리나라의 포퓰리즘 법률에 아주 기원이 되면서 아주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률의 폐해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표를 보시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87년과 88년까지는 이 임대료가 이 그래프상으로 꽤 급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가 86년도에 아시안 게임을 개최했고 88년도에는 올림픽을 개최했기 때문에 이 당시에 돈이 꽤 많이 풀려 있었기 때문에 87년, 88년까지는 임대료가 꽤 상승하는 곡선을 보입니다. 그런데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는 이러한 어떤 수요가 많이 줄어들고 정부가 개입을 했기 때문에 이 임대료가 안정을 보이는 그런 시기가 1989년이었어요. 그런데 1989년 12월 달에 이 법이 통과되자마자 1990년에는 임대료가 다시 급격하게 상승하는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법률은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형성된 규범이 아닙니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법률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상 못한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결정을 했을 때 그 결정이 내일이나 한 달 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여러분도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법률을 만드는 그런 사람 입장에서 어떤 법률을 만들었을 때 그 법률을 만드는 사람이 아무리 어떤 좋은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법률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어떤 법률이 제정될 때는 단순히 하나의 어떤 아름다운 말이나 달콤한 말로서 법률을 만들 것이 아니라 그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수많은 발생 가능한 사례를 점검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운 다음에 법률이 제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김대중과 평민당의 어떤 이러한 법률 제정 습성이 여러분들 얼마 전까지 겪었죠. 문재인 등이 집값을 잡겠다고 수많은 정책과 법률을 만들었지만 오히려 집값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봤을 겁니다. 그것은 그 법률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신중하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실정적으로 연구하고 대책을 세운 다음에 법률을 내놓는 게 아니라 국민이 어떤 걸 요구하니까 그때그때마다 국민 입맛에 맞도록 법률을 그냥 이렇게 만들게 되면 그 피해는 결국에는 국민들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그러한 개념이 포퓰리즘 법률이 되겠습니다. 제가 비교적 최근에 이 1989년 12월 이 주택임대차 개정 법률에 대한 기사가 최근에 난 것도 있던데 그걸 읽어보면 정말 교활하기 짝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집에서 쫓겨난 그것을 그래도 그랬기 때문에 지금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2년으로 확대된 것 아니냐 이렇게 옹호하는 기사도 꽤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 6.25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했다. 이런 어떤 논리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이 1989년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도 그 당시에 모든 어떤 문제점을 처리하는 그러한 대책을 세우고 그런 다음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자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정당의 어떤 서민을 위한다는 이미지 그거 하나로 이 법을 통과시켜서 결국에는 힘없는 서민들만 엄청나게 고통받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오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포퓰리즘 법률이 얼마나 큰 폐해를 갖고 오는지 설명을 드렸고 달콤한 맛있는 아주 좋은 미사어구에만 종속돼서 법률을 지지할 경우에 그 폐해는 바로 국민들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더 좋은 상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